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단독 보도를 들고 왔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단 5일을 남겨두고 벌어진 은밀한 거래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인 통일교가 거액의 후원금과 정책 제안서를 들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접촉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쪼개기 후원이라는 교묘한 수법부터 한일 해저터널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책 로비의 정황까지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거대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심층 분석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1. 대선 5일 전에 은밀한 방문.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3월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거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은 그야말로 1분 1초가 소중한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통일교 간부들이 대거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시도당의 핵심 관계자들을 찾아가 면담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인사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정치 후원금과 함께 한일 해저터널 정책 제안서 그리고 교단의 메시지가 담긴 책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통일교 내부 보고 문건에 따르면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장들이 대선 당일 보고서를 작성해 이튿날 본부에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누구를 만났고 언제 만났으며 무엇을 전달했는지가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원금을 전달하고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을 일종의 전공으로 정리한 셈입니다. 대선 직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종교단체가 특정 정당의 실세들을 찾아가 거액을 건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교유착의 의혹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건넨 돈과 서류 뒤에는 어떤 약속이 오갔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서부터 진실을 추적해야 합니다. 챕터 2. 쪼개기 후원의 마법, 법의 그물망을 피하는 수법.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5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통일교는 이 법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라는 수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지구장이 주도하여 여러 명의 간부 이름을 빌려 소액으로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여러 명의 개인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로비 자금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판단에 따르면 이렇게 전달된 금액만 총 1억 4,400만 원에 달합니다. 면담 자리에서 현금으로 직접 건네지거나 면담 당일 해당 간부의 이름으로 후원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심지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의를 더 잘게 나누거나 중앙당 후원으로 우회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정치인들이 이런 교묘한 방식의 자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도덕적,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조직적으로 동원된 자금이 어떻게 정치권의 심장부로 흘러들어갔는지 그 구체적인 경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챕터 3. 한일 해저터널 돈의 대가는 무엇이었나? 통일교가 정치권에 그토록 공을 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한일 해저터널이라는 교단의 오랜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이 거대 프로젝트는 종교적 이상을 넘어선 경제적, 정치적 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통일교는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 해저터널 정책 제안서를 반드시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제안을 하는 수준을 넘어 후원금을 건네며 정책적 협조를 압박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지시가 하달된 직후 지역 기반을 다지기 위해 대대적인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부 문건에는 한일 해저터널 정책 제안과 함께 후원금을 지급했고 정치인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승전보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응원 차원의 후원이 아니라 정책적 결정을 매수하려 한 로비성 자금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의 정책 방향을 특정 종교, 단체의 이익에 맞게 수정하려는 위험한 시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챕터 4. 국힘 시도당 17명 중 14명, 전방위 로비의 실체.
이번 사건의 놀라운 점은 로비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국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무려 14명이 통일교의 접촉 대상이었습니다. 대선을 불과 닷새 앞둔 3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경기, 충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위원장들이 통일교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박성중, 김성원, 이명수, 권명호 의원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명단에 올랐습니다. 대구의 추경호, 경북의 김정재, 경남의 이달곤 위원장 역시 미팅 리스트에 적시되었습니다. 통일교는 면담에 성공한 14명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거의 전국의 모든 조직망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금전 살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대선 승리 이후를 내다본 치밀한 보험 들기였을까요? 특정 정당의 전국 조직이 특정 종교단체의 자금 공세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심각한 의문표를 던지는 일입니다. 챕터 5. 몰랐다는 변명과 남겨진 사진들, 진실은 무엇인가?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정치인들은 일제히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통일교 차원의 쪼개기 후원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입니다. 단순히 지역 주민이나 지지자의 개인적인 후원인 줄 알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당 위원장이었던 백종원 의원의 사례를 보십시오. 그는 통일교 지역 간부들을 직접 만났고 그 자리에서 후원금이 오갔습니다. 특히 그를 만난 인물 중 한 명은 한일 해저터널 청탁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과 축하난까지 전달하며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몰랐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특검팀은 정치인들이 통일교 간부들과 만나는 사진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온하거나 불손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는 백 의원의 해명이 무색하게도 내부 문건에는 정책 제안과 자금 전달의 성과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토록 눈치가 없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눈을 감았는지 국민은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챕터 6. 특검의 기형적 수사, 왜 종교단체만 기소했나? 더욱 큰 논란은 수사 결과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김건의 특검팀은 전방위적인 쪼개기 후원과 정책, 로비 정황을 확인하고도 돈을 준 통일교 관계자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작 돈을 받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일교 단체의 자금임을 정치인들이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1억 4,4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조직적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대가로 정책 제안서가 전달된 상황에서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생략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는 사람은 있는데 받는 사람의 책임은 묻지 않는 기형적인 수사 결과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혹은 편파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칼날을 무디게 한 것은 아닌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챕터 7. 민주당으로 번진 불길 지방선거의 또 다른 그늘. 의혹은 국민의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에게도 통일교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호남권을 담당하는 통일교 사직구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용섭 전 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에게 수백만 원씩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경기와 강원을 맡은 이 지구는 이광재 당시 강원지사 후보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정책 로비를 위해 전방위로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들 역시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의 공소 사실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종교 자금이 정치의 영역을 오염시키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선택적으로 침묵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치권 전체가 종교단체의 자금력 앞에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챕터 8.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과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건은 단순히 돈 몇 푼이 오간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을 빙자한 거대 자본이 국가의 정책을 매수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법망을 피하는 수법을 묵인하거나 동조했습니다.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벌어진 이 조직적인 로비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미완으로 남았고 정치인들은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쪼개기 후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투명한 정치자금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단체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잣대를 대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깨어있는 감시가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이 누구의 돈으로 정치를 하는지, 그 돈의 대가로 무엇을 약속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않고 요구할 때만이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